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입니다. 유승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은 물론 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통사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시행 한 달이 된 단통법, 그동안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단통법 이후 신규와 번호 이동 가입자는 줄었지만 기기 변경 가입자는 늘어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중고폰 가입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통법이 자리 잡으면서 합리적인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5만 700건으로 9월 평균 6만 6,900건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이 반대로 기기 변경은 지난달에 비해 약 10% 정도 늘었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2배 가까이나 늘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지원금 지급의 차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간의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가입비를 완전 폐지했고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행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며 LG유플러스는 아이폰 6 출고가를 70만 원대로 제시해서 앞으로도 이 통사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단통법이 이제 시장에서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내놓기도 했던데요. 네. 글쎄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도 당장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것을 둘러싼 논란은 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제 가운데 사물 인터넷이 들어있는데요. 정부가 이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이 사물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편리한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물 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을 발표한 건데요. 우선 정보보호를 할 대상이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물로 확장되기 때문에 제품 기획이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사물 인터넷의 정보보호 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정부는 홈 가전과 의료, 교통, 건설 등 7대 분야로 나눠서 공통보안 원칙과 분야별 세부보안 고려사항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한 개발과 유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보안성을 검증, 평가하는 사물 인터넷 보안 인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미래부에서는 사물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보안 취약점을 찾으면 포상금을 주고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 등 이 관련 학과에서 보안 이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보 보호 기본 교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물 인터넷이 인터넷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인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도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됐던 단순한 유출 정보 유출 이런 걸 넘어서 현실에서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 사물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를 한 건 참 적절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화물 로켓이 발사하자마자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발사 원인, 이런 것들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로켓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한 민간 무인 화물선인데요. 이 발사 후 6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사는 발시 시설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로켓과 화물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로켓은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사인 오비털 사이언스가 제작했는데요.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모두 퇴역시키면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운송할 수단으로 개발된 무인 수송선입니다. 이 폭발한 로켓은 지난해 시험 발사를 거친 후 시험 발사 2차례와 정식 임무 1차례를 거친 신형 모델이자 1단 액체 연료, 2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2단 로켓으로 우리나라의 나로호와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나사는 이번 폭발에 대해서 재앙 수준의 이상 현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나로 이후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그 폭발 원인이 밝혀진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유승민 캐스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